세계 경제를 바꾼 위대한 사각형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간 최첨단 반도체?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문명의 발전을 앞당긴 금속 활자? 아니요. 단언컨대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사각형이 전 세계 경제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때는 193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21살이던 그 청년의 이름은 말콤 맥린.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저지에 위치한 부두로 손뭉치를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요. 열정 넘치던 초보 화물기사 말콤 맥린은 자신의 일에 대체로 만족했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하역 작업을 하루 온종일 기다려야 하는 거였죠. 195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화물은 항구 노동자가 트럭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내려서 배로 옮겨야 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달라붙었고 이 과정이 길게는 몇 주씩 걸릴 정도였죠. 도난이 빈번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어서 태평양을 건너는 운송비보다 항구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상하역 비용이 더 클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물류비가 상승하고 수입품들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하역 작업을 한없이 기다리던 맥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렸는데요. 트럭에 실린 짐을 트레일러째로 선박에 옮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라며 모두들 비웃기 바빴죠. 어린 화물기사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린 맥린의 잠재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착실하게 꾸준히 20년 동안 묵묵히 한 우물을 팠고 어느새 트럭 1700대를 운영하는 중견 화물운송회사 CEO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맥린은 승승장구하던 회사를 과감하게 팔아버립니다. 이후 시랜드라는 선박 운송회사를 차리는데요. 모두에게 비웃음을 샀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죠. 마침내 맥린은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을 탄생시키는데요. 글로벌 물류와 전 세계 무역의 판도를 뒤바꾼 위대한 사각형 컨테이너입니다. 강철로 만든 이 튼튼한 상자는 밀폐 구조라 비, 바람에도 강하고 화물을 빼가려는 도둑들에겐 어림도 없었습니다. 또 가로 세로 규격이 표준화되어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이로써 최초의 맥린의 아이디어처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화물을 내리지 않아도 그대로 선박에 올리고 또 트럭으로 다시 깔끔하게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또 그대로 배, 기차, 트럭 등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옮길 수 있어 상하역 시간은 줄어들고 비용도 대폭 절감되었죠. 1956년 4월 26일은 세계 물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됩니다. 트럭 화물기사 출신의 맥린이 컨테이너를 활용해 최초의 컨테이너선을 출항시켰기 때문인데요. 2차 대전에서 쓰이던 군함을 개조한 아이디얼 X호에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 58개가 실린 날이었습니다. 기존 수작업 방식과 비교해 선적 속도는 압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를 배에 싣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 길게는 몇 주가 걸리던 전체 선적 작업은 8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시스템 도입으로 운송비도 드라마틱하게 낮아졌습니다. 기존 톤당 5.83달러의 운송비는 무려 36분의 1 수준인 16센트로 낮아져 90% 이상이 절감되었죠. 하지만 이 효율적인 컨테이너 시스템이 바로 전 세계 항구로 확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컨테이너 전용 부두 건설과 컨테이너를 들 크레인 등 인프라 투자가 없이는 사업 확대는 힘들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요? 맥린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때는 1960년대 초반,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대량의 군수품을 빠르게 운송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빠른 군수품 조달이 생명이지만 군수품을 실은 배들이 베트남 항구에 무한대기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채택된 것이 바로 맥린의 컨테이너 시스템이었습니다. 맥린은 베트남 텀란만에 대형 컨테이너 항구를 구축하며 컨테이너의 효율성을 보란듯이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 미군의 군수물자 보급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죠. 군수물자 수주로 다시 한번 성공을 맛본 맥린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컨테이너는 군수품으로 꽉 찼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텅텅 빈 컨테이너뿐이었던 것이죠. 13,000km나 되는 긴 거리를 비어있는 컨테이너로 되돌아오는 건 비용과 효율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깊은 고민에 빠졌던 맥릴. 그는 투교의 기업 가족 감각으로 또 한 번 한나라의 명운을 바꾼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본 들러서 화물을 싣고 오는 거야. 1968년 9월, 일본에서 미국을 향해 처음으로 컨테이너가 떠났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일본에서 만든 트랜지스터 라디오, 소니 워크맨, 그리고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이 물건들은 미국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70년 2월 12일, 국영기업이었던 대한통운이 미국에서 물 건너온 컨테이너 샘플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약 한 달 뒤인 1970년 3월 2일, 우리나라 부두에 처음으로 화물 컨테이너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대한통운은 이를 계기로 인천항에 컨테이너 선을 월 2회 정기 취항하며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74년 부산항 종합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4년 만인 1978년, 마침내 부산의 컨테이너 전용 부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CJ 대한통운은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며 철도와 도로를 연계한 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물류 혁신을 이끌었죠. 당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취했던 한국은 컨테이너 시스템이 안착되며 낮아진 물류비를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70년대 수출입 관련 뉴스 화면에는 이런 컨테이너 크레인이 단골 손님으로 나오곤 했죠. 한강의 기적은 컨테이너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네모난 박스?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하지만 맥리는 이를 현실로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 세계 경제와 무역을 혁신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는 20세기의 가장 빛나는 발명은 운송 컨테이너였다 라고 말했고, 유명한 경제학자 마크 레빈스는 컨테이너는 인터넷보다 더 큰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 고 맥린의 위협을 평가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를 연결하는 수억 개의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들은 그의 혁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